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저희가 만드는 모든 자바 클래스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클래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래 코드에 보시면 제가 아무런 메소드, 필드들이 정의되지 않은 이 empty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toString,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희는 분명히 이 해당 클래스에는 그 어떤 메소드도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정의한 이 클래스가 특정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들을 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클래스를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간단하게 public 클래스 A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블럭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아무 메소드나 필드,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은 이와 같은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저희가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 A라는 클래스가 특정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extends object가 들어갑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는 A 클래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폴트 생성자가 생기겠죠. A라는 클래스에 디폴트 생성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슈퍼 생성자의 호출이 일어납니다. 즉 이와 같은 코드도 추가돼요. 자,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임포트 구문이 들어가겠죠. 어떤 임포트인가요? java.lang 패키지에 대한 임포트 구문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코드를 작성해도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extends object, 그 다음에 java.lang 패키지에 대한 임포트,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이 디폴트 생성자 안에 제가 상속하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 생성자까지 이렇게 추가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바가 처음에 나올 때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 하고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11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11가지를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메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먼저 클론 메소드, equals 메소드. 자, finalize라는 이 메소드는요. 원래 이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 해당 인스턴스의 초기화 작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생성자라는 특수한 메소드에서 초기화가 진행이 되죠. 자, 초기화는 이 생성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면 이 클린업 기능을 원래는 finaliz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진행하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가 인스턴스화가 돼서 어떤 리소스들을 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사용이 다 돼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될 때 만일 이 인스턴스가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자료들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열고 있었다면 그 파일을 클로즈 해야 되는 작업들이 객체가 소멸되기 직전 시점에 다 클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가 사실은 finalize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제정해서 혹시 사용하는 리소스가 있다면 그걸 반납하는 작업을 finalize를 메소 finalize 메소드를 제정해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원래의 용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클린업하는 과정을 다른 방법들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finalize 메소드는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deprecated 된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인제 deprecated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호출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메소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 get clas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쪼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루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바 안에는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이 자바의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한 입장에서 그 정의한 클래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근데 특정 프로그램에서 저희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그 클래스의 정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바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다 배우시고 프레임워크 등등을 사용하시다 보면 제가 아닌 다른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에서 제 객체의 정보를 가지고 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인제 사용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 자바의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어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그 클래스를 유추해 내는 방법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get 클래스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메소드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게 해시 코드. 그리고 자, 여기 notify all 그다음에 wait과 같은 메소드는 스레드와 관련된 메소드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레드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알아야 될 게 toString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toString 메소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equals라는 메소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해시코드가 해시코드라는 메소드의 의미, 그리고 클론 메소드가 갖는 의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주 빈번하게 재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toString 메소드인데요. toString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toString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인지 보겠습니다. 이 toString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문자열 타입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스턴스에게 "넌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toString 메소드를 통해서 "난 누구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대표하는 속성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름이나 사는 곳,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필드들, 속성들이 있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서 toString 메소드에 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반환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 형태로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클래스예요. 스트링 클래스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문자열을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 클래스의 핵심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에다가
인스턴스를 통해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toString으로 반환을 해요. 그런데 위에 코드를 보시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XY 좌표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포인트 인스턴스에게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가지고 있는 XY 좌표에 대한 정보를 toString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포인트 클래스한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좌표 정보인 거죠. 이와 같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대해서 외부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toString 메소드를 상속을 받으면 해당 클래스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toString 메소드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의미의 메소드가 toString 메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를 짚어드리면, 저희가 시스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콘솔에 어떤 데이터를 찍을 때의 내용이에요. 자바는요, 이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값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메인 메소드에서 어떤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int n이라는 로컬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n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도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system.out.println에서 n을 찍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로컬 변수는 자동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스택에 잡히는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 n이라는 int 타입의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메모리 공간에 어떤 특정 영역의 4바이트를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변수명으로 접근을 할 텐데, 실제로 이 메모리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뭐 0이라는 값들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르는 값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당만 받았다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면 이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쭉 들어갈 텐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n이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쓰레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쓰레기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런 의미 없는 코드에 대해서는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이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위에 스트링 클래스를 가지고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str의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메모리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스택, 그 다음에 힙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 str 레퍼런스 변수가 잡힐 거고요. 자, 스트링 객체 이 문자열, 저는 지금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담기진 않습니다. 이 문자열 상수는 이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스테이트에. 이제 원래 거기에 모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스트링 클래스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참조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찍습니다. 콘솔에 찍어주세요 하고 str 변수를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의 내용들을 찍겠다라는 거죠. str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콘솔에 찍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값을 출력한다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코드가 돼요. 뭐냐면 str이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 인스턴스의 어떤 값을 찍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변수 자체, 레퍼런스 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찍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이렇게 system.out.println 했을 때 거기에 레퍼런스 변수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toString이 호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코드가 바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메소드 안에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당 참조하고 있는 이 레퍼런스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인스턴스 객체에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포인트 객체를 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코드에서도 이 toString이라는 코드를 생략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드실 때 필요에 의해서 이 toString 메소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toString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뭐 equals라든지 해시코드라든지 클론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